자, 이제 K리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북이 12위입니다. K리그 몇 팀이죠? K리그 1요? 12개 팀. 네. K리그 1에는 12개 팀이 있고요. 12경기에서 좀 경기당 승점이 1점도 안 됩니다. 평균 승점이. 그리고 골 득실을 -7로 가장 나쁩니다. 네, 12경기 22실점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최근 경기에서 이제 수원FC 상대로 2골을 먼저 넣었는데 이승우 선수는 요즘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승우 선수가 후반에 주로 투입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토론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하면서 역전승을 이끌었죠. 야, 이승우 인터뷰도 멋있긴 하더라. 이승우 선수가 올해 선발 출전한 경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8경기 중 8경기인가 9경기 중에 3경기를 선발 출전했어요. 근데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공교롭게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은중 감독도 나름 제가 볼 때는 이승우 선수를 잘 쓰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선수는 당연히 선발로 나오든가 해서 더 많은 출전 시간 동안에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했고, 흥미로운 거는 저 수원FC가 넣은 3골 장면을 보면은 수원FC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야말로 전북 수비가 우왕좌왕. 네. 짧은 좌우 전환에도 아주 크게 휘둘리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공 걷어내는 것도 기본도 잘 안 되고 하면서 상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이러면서 3실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북의 지금 감독 대행 체제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박원재 감독 대행도 이제는 한계다. 빨리 좀 감독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선수들도 비슷한 이제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대행 체제로서는 더 이상 뭔가 반전할 수 없는 이제 한계까지 온 것 같고, 서호정 기자가 파악하기에도 당장 감독이 발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일단 초반에 감독 페트레스코 감독 물러났을 때 정의선 회장, 최종 결정은 정의선 회장하고 또 이제 같이 수행하시는 그 분이 해외 출장을 2주 정도 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고, 그 뒤에는 이제 와가지고 방향 정리를 해준 거죠. 예, 그 과정이 이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북 현대 새롭게 지난해 말에 부임한 정유석 대표이사도 지난주인가 전주에 좀 긴 시간 머물면서, 이분은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경기 때만 왔다가 올라가는 분인데 지난주인가에는 좀 전주에 한 며칠 길게 머물면서 출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살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게 누군지 뭐 얘기는 안 하시더라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최종 한 명으로 거의 지금 굽혀진 거예요? 누군지 얘기해도 됩니까? 김두현. 다시? 다시. 애초에 얘기됐던? 돌고 돌아서. 아무튼 여러 가지 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양한 썰들이 다 지금 정리가 되고 좁혀져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안타깝긴 해요. 이게 꼭 전북에게 딱 대비되는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전북보다 늦게 감독을 바꾼, 그리고 빠르게 전직 감독 선임한 대구는 지금 한 3경기 정도 내용이 좋다고 하고 4번째 경기에서 이제 첫 승을 거뒀거든요. 새 감독 투지에서 으쌰으쌰. 게임 모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대구는. 세징야가 돌아온 게 더 큰 거 아닙니까? 그게 결정적이었죠. 그게 들어오면서 이제 승리가 된 건데, 어쨌든 어린 선수들을 전방 쪽에서 특히 많이 기용을 하면서 대구가 스타일이 바뀌고, 스쿼드의 문제다. 이거 분석을 많이 하지만 감독 교체 효과가 이렇게 극적으로도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바로 대구 사례를 보면서 느끼니까 좀 전북 이렇게 감독 선임에 오랜 시간 걸리는 게 더 좀 허무해지는 그런 감도 있죠. 그래도 K리그를 꽤 오랫동안 사실상 지배해왔던 전북의 왕조가 좀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어떤 감독이 와서 또 새로운 대표이사도 바뀌고 좀 새롭게 출발하는 지금 시즌인데 어떻게 나가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요거 이제 인천 그 영상 보신 분들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건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 굉장히 놀라웠던 12라운드 최대 이슈였죠. 인천 홈에서 열린 경인 더비에서 인천이 역전패 당하고 경기 종료 후에 서울의 백종목 골키퍼가 하필 또 그쪽이었어요. 거기에서 약간 좀 도발적인 세레모니, 약간이 아니죠. 도발적인 세레모니를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때 이제 기성용 선수가 좀 아픈 데를 맞아가지고 또 이슈가 좀 많이 됐고, 경기 끝나고 이제 인천구단 쪽에서 사과문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초반에는 몇몇 인천 팬들이 백종범이 결국 이 사태를 초래한 거 아니냐라면서 인과관계를 선수 쪽에 댔는데, 자기 팀 선수들이 막는데도 집어 던졌거든요. 한동안 계속.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단순히 인과관계의 어떤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100%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뭐 팬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말하고 자시고 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누굴 때린 다음에 제가 맞을 짓을 했다고. 근데 뭐 그거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뭐 도발한 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아무리 호소해봐요. 그렇다 뭐 하더라도 경찰, 검찰, 법원 어디 이런 가서 행위가 그 네, 정당화될 그게 수는 없기 되는지. 때문에 지금 어쨌든 두 쪽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서 어제 상벌위원회가 네. 열렸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백종범 선수도 저 장면을 보면은 한 3, 4초 정도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팬들을 향해서 정면을 내지르면서 그런 좀 도발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례들을 볼 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인천이 벌금 2천만 원에 향후 5경기 응원석 폐쇄, S석 지금 나오는 네. 그리고 백종범 선수는 벌금 700만 원 이렇게 징계를 좀 받았는데 지금 인천은 징계를 더 세게 해야 되고 백종범은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날 상벌위원 출석을 안 했던데 그것 때문에 괘씸죄 적용된 게 아니냐 이런 네. 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축구 연맹의 공식 입장은 그렇습니다. 백종범 선수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거에 대한 괘씸죄로 징계가 가중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조남돈 상벌위원장의 인터뷰 코멘트가 좀 이제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벌 양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상벌위원회가 시작될 때 상벌위원장으로서의 모두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적을 한 거고 그것과 양형의 어떤 인과관계는 없었다라고 했고 700만 원의 근거에 대해서도 최대 징계 수위가 1000만 원이었었대요. 예. 그리고 그 밑에가 한 500만 원 정도 됐는데 백종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이 정도로 판단을 했다. 상벌위원회 안에서. 그래서 뭐 7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팬들을 도발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관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도에 대한 차이는 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징계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아마 서울 팬들도 그 자체에 대해서 뭐 네. 이렇게 문제 삼으시진 않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네. 백종범의 벌금 700만 원 징계가 가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천이 받은 징계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저게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저기 제재금은 그렇다가 쳐도 저는 무관중 경기가 한두 경기 나올 거라고 봤었거든요. 예, 근데 무관중 경기가 전면 무관중 경기가 아니라 그 서포터들이 있는 S석만 폐쇄하는 것으로. 서울 쪽에서는 다음 원정 경기를 서울 홈에서 하는 걸로 조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걸로 아는데 예. 근데 그거는 그 부분은 뭐 중립해서 하는 그동안 것도 아니고. 서울이 원정 경기 인천 원정을 갔을 때 느꼈던 어떤 그 위협들 위협들.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단장이 유성환 단장이 그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반발 이렇게 좀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저거 기억나시죠? 울산 인종차별 논란. 아 예. 그때도 사실 저하고 형욱이 형하고 또 다른 유튜버들도 굉장히 좀 징계 수위에 대해서 이거는 좀 본보기로 가야 된다, 세게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의 약했죠. 예상과는 다른 징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네. 프로축구 연맹이 지금까지의 징계를 보면은 리얼돌 사태 정도를 제외하면은 이게 징계를 좀 보수적으로 내려요. 그런 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오는 저도 인천에 대한 징계가 좀 약하다고 봅니다. 예. 그 영상을 아마 보시면은 영상을 안 보고 생각하시는 것하고 보고 생각하는 것 많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거는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폭력 소요죠. 사실상 그렇죠. 폭력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액체가 가득 찬 물 그리고 음료 캔, 맥주 캔도 날아왔다고 하니까 네. 기성 선수가 좀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저렇게 선수가 실질적으로 그 투척한 물건에 맞았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네, 이런 일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다 애를 좀 써야 되지 않나. 네, 어쨌든 뭐 징계는 지금 나와버린 상황이고 뭐 백종범 선수의 징계에 대해 가지고는 재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바뀔 가능성은 아마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 중요한 거는 인천 측에서 지금 자체 그 대한 자구책을 내놓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물병을 던진 사람들한테 자수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인원이 벌써 100여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들에 대한 구단 내부 자체 징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 다음 후속 징계에 대한 그 느낌을 다르게 또 줄 것 같아요. 구단에 세게 냈더라고요 공지를. 아, 너네 자수하면 자수하면 광명 찾고 자수하면 우리가 자체 징계로만 끝내지만 숨어 있으면 경찰에 고소할 우리가 거야. 경찰에 넘겨버리겠다 이렇게 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구단에서의 자체 징계가 최소 올 시즌까지 출입 금지 혹은 영구적 출입 금지 징계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그 징계를 줘도 또 실효성이 과연 예, 근데 실효성은 저는 그렇습니다. 실효성은 좀 둘째 문제고 일단 징계는 징계들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뭐 활동을 하더라도 뭐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걸리면 그때 뭐 어떻게든 추가 조치하면 되니까. 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그리고 어쨌든 경인 더비는 K리그에서 몇 안 되는 브랜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서울과 인천과 서울의 경기가 좋은 어떤 컨텐츠의 그런 더비보다는 서로가 증오하고
저는 그래. 그런 그러니까 분위기로 너무 좀 가는 모양새라 좀 안타깝다. 증언들이 다 다르게 하지만 변종범 선수한테 인천 서포터 분들이 좀 우멸적인 조롱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축구장이 치해복권지대인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를테면 상대팀 선수는 조롱을 받아 마땅하고 상대팀 선수를 향해서는 어떤 욕을 해도 되고 뭐 이런 마인드. 그리고 뭐 심지어는 우리 팀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우리 팀 감독이나 우리 팀 단장들도 욕을 해도 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여러분 진지 빨고 그 욕을 들은 사람들이 모욕죄 이런 거 걸 수도 있어요. 경기장이라고 아마 형사 이런 소송으로 갔을 때 경기장이라고 해서 과연 그거를 논외로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약간 양형에 반영될 수 있겠지만. 근데 적당히 그나마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어느 정도 양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나름의 선을 좀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과하게 저 멀리는 그 이군 경기 그때 안정환 네. 그 선수에게 모멸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안정환 선수가 그때 난 안정환 이렇게 양반인가 관중석으로 쳐다봤죠. 그 말을 되게 이쁘게 했잖아요. 뭐 욕을 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으면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축구 발전이 없는 거야. 아무튼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축구장에선 그래도 된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항상 하는 모르겠습니다. 얘기잖아요. 축구장 치해법권 아니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상식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 책임질 수 있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는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인천도 작년에도 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조성환 감독이 좀 성적 부진하는 타이밍이 있을 때 물병 감독하고 코치들한테 물병 집어 던지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팬들은 그때부터 강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인천 구단도 차마 팬들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경찰 법원 이렇게 가는 상황까지는 안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자체 징계로서 넘겼는데 이번엔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튼 좀 이런 일이 뭐 이번 징계 논란은 좀 한동안 있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다음에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징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징계를 주는 이유는 이걸 보고 다른 구단들도 혹은 이런 행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자제력을 가지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팀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신의 행동들이 구단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좀 차분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